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오늘도 김윤지 선생님께서 저희 여자 의사들 채널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의사가 아니고 치과 의사 김윤지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윤지쌤께서 이제 의대 동기들이 이제 치과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상담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구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받아보고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충치가 걱정이 많으시고 성인 이후에는 치주 질환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두 질환은 이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항생제를 이용해서 균을 다 죽이면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발치를 하거나 국소적으로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약을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치 치료하려고 항생제 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이에 사는 세균들의 경우에는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요. 항생제를 입안에 도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바이오필름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밝혀졌고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우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치아 우식의 경우에는 균이 밝혀져 있어요. S-뮤탄스라고 하는 균이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 포도당을 해당 과정으로 분해하면서 주위에 산을 내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의 이가 산에 의해서 녹게 되면서 치아 우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pH 5.5에서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임계 pH인데요. pH가 5.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치아 우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pH가 5.5로 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3분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분 만에 바로 pH가 충치가 자랄 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를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세균 진납 자체가 없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네. 아예 식사 전에 양치를 하게 되면 산 생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사 전에 양치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치약 때문에 밥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식사 후에 양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생각나는 학창 시절이 있는데요. 치아의 세균에 대해서 배울 때 세균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조별로 실험을 할 때 한 사람을 정해서 이틀 동안 이를 닦고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실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조별로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전체가 안 닦는 건 아니군요. 네. 전체가 다 막 입을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너무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사다리를 타서 했는데 이틀 동안 이를 못 닦은 게 정말 힘들었다는. 선생님은 안 걸리셨고요? 네, 저는 안 걸렸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막 서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막 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 기운 제일 많다고. 맞아요. 막 서로 놀리고 막 그랬어요.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건 정말 잘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빤빤한 면 위주로 닦으시기보다는 이와 이 사이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 이런 부분 위주로 이를 닦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치아의 편편한 면보다 치아와 치아 사이가 우식에 더 취약하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편편한 면을 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인접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접면의 경우가 pH가 더 훅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닦거나 치실을 하실 때 주로 인접면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잘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이 사이의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와 잇몸 사이의 이 경계 부분은 칫솔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칫솔을 사용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판대는 칫솔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칫솔은 헤드가 좀 커 보여요. 최대한 작은 헤드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이쪽 안쪽까지 닦을 때 구역질이 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칫솔의 경우에는 4줄로 되어 있죠. 가능하다면 2줄이나 3줄모로 조금 더 얇은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세로 길이도 조금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칫솔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얇고 작고 섬세하게 생긴 네. 칫솔을 써야 되는군요. 그리고 모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미세모로 잇몸을 좀 덜 상하게 하는 칫솔모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런 작은 종류의 칫솔 쓰다가 환경을 보호해보겠다고 대나무 칫솔을 쓰다가 근데 제가 약간 치석이 잘 생기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쓰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 전동 칫솔로 닦고 났을 때 이 모든 막이 사라진 뽀득뽀득한 느낌은 손 양치질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전동 칫솔을 쓰는 것도 괜찮나요? 전동 칫솔을 잘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헤드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반경이 조금 크죠. 안쪽까지 들어갔을 때 좀 구역질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드의 크기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칫솔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전동 칫솔을 쓰신다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닦으면 좋나요? 사실 되게 방법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스 메소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스 메소드는 이와 잇몸 사이의 경계면을 닦는 데 특화된 방법인데요. 먼저 칫솔을 이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약간 힘을 줘서 갖다 댑니다. 칫솔모가 골짜기에 잘 들어가도록 힘을 줘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조금 주는데요. 이와 잇몸 사이의 경계면은 가로 방향의 골짜기죠. 그래서 칫솔을 움직일 때 가로 방향으로 살짝의 진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진동을 주면 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살짝의 진동을 주고 골짜기를 닦아낸 다음에 노폐물을 위쪽으로 쓸어내는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의 앞면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와 이가 맞닿는 이런 교환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래 앞니의 안쪽의 경우에는 침샘이 열리는 부분이라서 치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 앞니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 써서 잘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치아 관리가 잘 되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래쪽 앞니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쪽이 워낙 치석이 잘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치할 때 왼쪽 부분은 열심히 닦으시는데 오른쪽은 또 소홀히 하시거나 아니면 앞니만 열심히 닦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봤을 때 1, 2, 3, 4분면 이렇게 4분면이 있고 입의 안쪽에 1, 2, 3, 4분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환면이 있죠. 이 모든 부분을 한 번 이상씩 꼭 닦아준다는 기분으로 자신만의 순서를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면 저 잇몸도 잘 붓고 염증이 잘 생겨서 치약을 3종류나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잇몸 질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잇몸 질환의 경우에도 세균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종류는 달라요. 밝혀진 기전으로 말씀드리면 가수분해로 이제 잇몸을 분해를 하고 세균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주위에 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뼈가 점점 높게 되면서 이가 흔들리고 이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잇몸 질환의 경우에는 이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끼게 되어서 발생을 하는데요. 찐덕찐덕한 세균 진낙은 치태라고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치석이라고 하는 딱딱한 돌처럼 변해요. 그래서 치석이 된 다음에는 양치질을 해도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실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치실법인가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 30cm 자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당겨서 팔꿈치 정도까지 하면 대충 30 아주 좋은 되니까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가 네. 쓰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고 중지에 잘 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치실을 하는 거예요. 치실의 목적은 이와 이 사이를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와 이 사이에 실을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때 힘으로 꾹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달래는 기분으로 이렇게 슬근슬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 동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지금 경우에는 윗니니까 아래쪽으로 청소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천천히 넣어준 다음에 이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치실이 이를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C자를 만드는 형태로 많이 둘러주시면 닿는 면이 넓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치실을 넣었을 때 왼쪽 한번 쓸어주시고 오른쪽 한번 쓸어주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안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오히려 세균을 잇몸 속으로 밀어 넣는 분들이 계세요. 교환면적으로 치태를 쓸어낸다는 기분으로 위쪽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쓸어내고 아래쪽 이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쓸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실도 양치질과 똑같은 횟수만큼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러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추천드리기는 항상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전에 한 번은 꼭 치실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실을 이제 양치 전에 하는 게 좋냐 후에 하는 게 좋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양치 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의사로 출연하신 김윤지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임플란트도 변화되면서 이 썩으면 뽑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자연 치아를 지키는 거는 삶의 질에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씹는 즐거움이나 먹을 때 전해지는 고유감 같은 것이 굉장히 맛을 느끼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치아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